속보 K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속보 K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렘린이 방금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암살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드론대가 그의 개인 거처를 겨냥했다고 주장했고, 이 공격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세계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거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젯밤 크렘린 자체 군사 보고서가 크렘린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그리고 푸틴에 거쳐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평화 합의를 망치기 위해 암살 시도 사건을 연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말을 폭로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고들어 봅시다. 이제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에 플로리다에서 만나 새 평화 합의를 사실상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전화해 평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가 방금 푸틴 암살을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는 이 엘레지드 공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5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의 밤, 키이우 정권은 노브고로드 지역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 국가 관저를 향해 91대의 장거리 타격 드론을 사용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드론은 러시아군 방공 전력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드론 잔해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에 대한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간의 집중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수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처럼 무모한 행동은 답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수행할 보복 타격의 목표와 실행 시점은 결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탈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테러 정책으로 이동한 범죄적 키이우 정권의 최종적 변질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협상 입장은 수정될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별도 성명에 따르면 푸틴 자신이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가 그의 거처를 공격해 그를 암살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일요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뒤였다고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평화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자신을 노려 전쟁을 더 격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과 러시아가 그에게 전한 내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저한테 말했는지 아십니까? 푸틴 대통령이 새벽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푸틴의 거처에 대한 타격, 그 엘레지 타격이 평화를 무산시킬까 걱정하십니까? 네, 저는 그게 싫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이요, 토마호크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토마호크를 멈췄습니다. 그건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과 그들이 공세적이었던 것과 그의 집을 공격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것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푸틴 대통령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그 지역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글쎄요,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아낼 겁니다. 당신 말은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제게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그 공격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나토나 서방 국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군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 보고서가 무엇인지 봅시다. 그에 앞서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거처에 91대의 드론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보안 당국이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91대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보고서를 봅시다. 국방부는 매일 밤 이 보고서를 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얼마나 쐈고 러시아가 얼마나 격추했는지 대중에게 업데이트하는 내용입니다. 매일 밤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역에서 겨우 89대의 드론만 격추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89대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푸틴의 거처가 있는 지역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그곳이 노브고로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 격추한 드론은 18대 뿐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91대를 쐈고 보안당국이 전부 격추했습니다. 계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91대는 18대가 아닙니다. 두 쪽이 완전히 다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불리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민들의 증언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거처가 있는 지역 인근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시죠. 러시아 북동부 노브고로드 지역의 발다이 인근, 푸틴의 거처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최근 밤들의 드론 소리나 폭발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푸틴의 거처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공격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에는 드론이 향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리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에 뜨는 긴급 경보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문자나 알림을 받아 공중 공격이 집 근처로 온다고 알려주고 창문에서 떨어져 지하로 대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에 따르면 크렘린이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그 밤에는 그런 경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드론이 실제로 들어올 때는 경보가 늘 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무도 하늘에서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폭발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100대에 가까운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니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공중 폭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에서 그와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도시는 그냥 밤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모스크바가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오자 크렘린은 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푸틴의 거처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코미디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답변은 그야말로 코믹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관저에 대한 이번 공격 시도에 관해 말하자면 어떤 실물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격추된 드론의 잔해 같은 것을 러시아가 제시할 의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처럼 대규모 드론 공격이 수행되었다면 여기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공에 잘 조율된 작전 덕분에 드론은 격추되어 무력화되었습니다. 잔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군의 사안입니다. 우리는 젤렌스키가 이를 부인하려 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 정권에 발을 맞추는 많은 서방 매체들이 이것이 마치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서사를 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중 일부는 한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왜 러시아가 이런 일을 하는가? 왜 지금인가? 목표를 설명해 줄 동기가 있는가? 있습니다. 사실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 공격에 대한 가짜 성명을 내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태도를 더 강경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협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젤렌스키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요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러시아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동의하지 않겠다, 우리는 영토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러시아는 보라고 협상할 의지가 없는 건 우크라이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러시아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길 원합니다. 푸틴은 굴복을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에 대한 가짜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제는 증거를 내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협상하겠다는 뜻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길 원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 가짜 이야기를 더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의 정당화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건물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학교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이야기를 가짜 명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방송 인물들, 러시아 선전가들이 이 알레지드 공격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대규모 학살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발언은 바로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이 시도가 단지 우리 대통령, 우리 최고 사령관의 제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푸틴을 제거하면 우리는 그를 대체할 인물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모든 협상의 교란입니다. 그것은 공세 속도의 중단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욕적인 패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네타냐후처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레시니크가 필요하다면 오레시니크를 사용하십시오. 포세이돈을 써야 한다면 써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 괴물들, 이 쓰레기들에게 무기를 공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국, 독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전쟁이며 그들은 그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행히 미국에는 러시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일부 인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 나토 대사 매슈 위테커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것이 실제 공격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은 자체 정보 기관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러시아 측에서 드론 한 대 혹은 여러 대로 대통령 궁전 중 한 곳을 공격했다는 알레지드 보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밤 수도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반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평화 합의가 성사되기 직전 우크라이나가 평화 합의를 정말로 원하고 있는 시점에 무모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로 진상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의 정보기관들이 이 공격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드론 타격을 많이 보여주면 영상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러시아 병사가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유튜브가 대개 수익 창출을 중단하거나 영상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영상 4편이 수익 창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드론 타격이나 전선 영상은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서 영상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베이식스 인사이더라는 자체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드론 타격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속보K의 방송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속보K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